경기 침체 공포라. 주식시장 대폭락. 와, 진짜 시장은 요즘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침체는 없다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경착륙은 없고 연착륙도 없다. 침체 없이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말입니다. 시장의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 앞에 장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니까 소비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면 제조가 무너진다. 이 말씀 한결같이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SCM이라고 하면 미국 공급관리협회거든요. 여기서 발표하는 제조구매관리자 지수 2024년 8월에 4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45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7.2예요. 그러나 시장의 예측치 47.5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게 2024년 3월에 50.3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내리막을 타더니 8월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뚝 떨어진 47.2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말입니다. 앞으로 쭉 당겨서 보면 2022년 10월에 50.2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2023년 계속 마이너스 50보다 밑이라는 거예요. 계속 50보다 밑이었습니다. 2024년 4년 3월에 겨우 50.3을 기록한 거거든요. 16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한 끝에 3월에 50.3을 기록을 했지만 다시 내려가서 지금 적어도 5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조업이 진짜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 41.5나 또 5월에 43.1 이거보다 높은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50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상 16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시 3월에 50.3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5개월 연속 50 이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조가 무너진다는 거고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에 49.1까지 떨어졌다가 4월에 41.5 최악으로 빠졌죠. 5월에 43.1까지 빠졌다가 6월에 52.6으로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64.7까지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최악을 기록하고 V자 반등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0월부터 보면 그냥 죽으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길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한번 터지면 끝장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SCM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구매관리자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47.2니까 지금 결국 제조업이 무너진다. 금리 인하는 0.25가 아니라 0.5%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예, 나스닥이 3.26%나 빠졌어요. 대폭락이죠. 3.26%면 577.32가 빠졌고요. 예, 17,136.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빠졌죠. 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막판에 약간 회복을 했다는 사실.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와,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예, 어떤 시장이거든요. 근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26%가 대폭락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굉장한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술주 중심이다 이러면 지금 시장 전체는요. AI 열풍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가 이제 열풍이 아니라 거품이 돼서 터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돼서 터질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 말입니다. 예, 품목별로 가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여러분. 9월 3일 현재 4,759.9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쇼크 때 4,519.50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3일에 4,759.9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야 이게 뭐야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75%나 떨어졌으니까요. AI 열풍이 지금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AI의 대장주가 지금 108.0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오늘 9.53% 거의 10% 빠졌다는 거예요. 10%.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진짜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무너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폭락입니다. 이게 2024년 6월 5일에 135.64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8월 쇼크 때 그때가 많이 떨어졌는데 98.91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129.37까지 올라가더니 급기야는요 108.0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아마 반도체 충격이 충분히 줄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졌다면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오늘 시장 진짜 엄청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삼성전자 지독하게 쳐다볼 거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합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스닥만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나스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급락이라고 이야기 아니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2.12% 빠졌고요. 119.47이 빠져서 5,528.93으로 마감했습니다. 100포인트가 넘게 빠진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대형주 중심인데도 이렇게 빠지니까. 블루칩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 기술주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 중대형주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지수도 1.51이나 급락했습니다. 626.15가 빠졌고 4936.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진짜 장난 아니죠. 아마 우리 시장 오늘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경기 침체의 공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 그 공포감이 그대로 시장을 강타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의외로 세부로 들어가 보면 애플이나 이런 건 덜 떨어졌어요. 애플은 227.77로 마감했거든요. 애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덜 떨어졌습니다. 아니 엔비디아는 10% 넘게 떨어졌는데 애플은 2.72% 떨어지는 데 그쳤거든요. 덜 떨어졌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덜 떨어졌습니다. 210.66을 기록했습니다. 210.66달러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1.64%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나타날 겁니다. 아마 AI와 관련된 열풍을 조장하는 것, 반도체를 중심으로 아마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좀 더 강함을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살얼음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제조업이 침체를 가리키는 것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8월 달에 48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6월 달에 51.6에서 7월엔 49.5, 8월엔 4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조업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경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것을 판가름 내는 것 뭐 지금까지 침체 없이 경제는 더 잘 나간다 이런 말은 저는 아예 애저녁에 믿지 않았고요. 경착륙이나 연착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서비스업일 거예요. 서비스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경착륙도 올 수 있고요. 연착륙도 올 수 있거든요. 서비스업은 지금 좋습니다. 2024년 8월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지수는 55.2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지수 7월에 8월은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51.4예요. 이게 만약에 8월에 발표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될 텐데 이게 55가 넘어간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시장은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말입니다. 자칫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지 않고 보잖아요. 저는 그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20.72를 기록했거든요. 20.72. 다시 말해서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투자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호시우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늘 말입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 오늘 실현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정환진 TV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주 지독하게 따라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제가 시장을 많이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위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8호 쇼크 같은 그런 쇼크가 올 거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 아주 지독하게 보면서 시장에 아주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오늘 정환진 TV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